필기교재 21쪽 5번째 항목입니다.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은 어디냐 하는 거죠. 작업 표시줄은 제일 하단에 시작이 보이는 줄, 시작줄 있죠. 오른쪽에 날짜 보이고 시간 보이고 하는 영역, 이쪽을 우리는 작업 표시줄이라 그래요. 현재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 등록한 고정 프로그램 단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바탕화면의 맨 아래쪽에 있다. 기본적으로 맨 아래쪽에 있지만 이 위치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위쪽, 왼쪽, 오른쪽, 뭐 그것도 두껍게, 얇게, 뭐 여러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의 위치나 크기, 작업 표시에 표시된 도구 몸의 크기나 위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면의 위쪽이나 아래쪽, 왼쪽, 오른쪽을 골라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의 크기를 작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제어판에 가면 있어요. 제어판에 가면. 그럼 이제 제어판에 가서 이걸 꾸며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제어판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쉽게 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하는 방법은 작업 표시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작업 표시를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작업 표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올려놨는데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누르시면은 이렇게 속성 창이 떠요. 이때 나는 작업 표시를 아이콘을 작게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아이콘이 작아져요. 작아졌죠. 그렇죠? 근데 작은 아이콘 하지 마라 그러면 원래대로 큰 아이콘이 나오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요. 얘가 잠겨져 있으면 마우스를 끌고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시오 그럼 왼쪽으로 가고요. 근데 이제 얘가 잠겨져 있으면, 얘가 잠긴 게 풀려 있으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얘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잠겨져 있으면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가 없으니까는 여기에서 뭐 아래쪽으로 가는 거고요. 위쪽 그럼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위쪽으로 놓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동 숨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는 뭐냐면 평상시엔 숨어 있어요. 그 다음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짠 하고 나타나요. 그 왜 숨길까요? 그 한 줄마저도 내가 작업 공간으로 쓰겠다 이거죠. 한 줄마저도. 어떤 분들은 작게 아이콘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요, 오른쪽에 두더라고요. 오른쪽에도요. 자동 표시를 잠금을 안 하고요. 그냥 오른쪽에 두더라고요. 자동 숨기기를 안 하고 오른쪽에 둬요. 그러면 와이드 모니터는 넓잖아요. 위아래 높이는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다 표기하면 이 공간만큼 밑에 작업하기가 좀 불편해요. 근데 너비는 넓으니까 이 작업 표시를 좌우 어느 쪽에다 놓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주로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를 오른쪽에 놓기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래픽 작업할 때 오른쪽에 놓고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니터를 여러 개를 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작업 표시를 굳이 밑에다 안 놔도 되잖아요. 그럼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둬요. 그럼 화면을 넓게 볼 수가 있어요. 높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되고요. 일단은 그런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작업 표시를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대면 작업 표시를 나타나고, 마우스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작업 표시를 사라지도록 작업 표시를 자동 숨기기라는 걸 설정할 수 있다.
아까 자동 숨기하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착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화면 보기라고 있어요. 바탕화면 보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바탕화면 보기 아이콘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아서 바탕화면이 나타났는데 마우스 띄면 다시 나타나죠. 이때 클릭하면 이제 완전히 내려가고요.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요. 네. 자, 아까 작업 표시에 가서 속성에 가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에어로피클을 사용하여 바탕화면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해제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요거를 말하는 거죠. 아까요. 근데 반응이 없죠. 클릭해 사라지고요. 클릭하면 다시 나타나는데 쉽게 말해서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 에어로피크라는 항목이 체크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얘만 갖다 대도 쏙 사라져요. 화면이 갖다 대기만 해도 확 화면이 사라지죠. 에어로피크라는 화면을 선택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에어로피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해제하시고 사용하셔도 돼요. 에어로피크는 그거예요. 갖다 대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고 얘를 해제하면 클릭해야만 사라지고. 근데 이 에어로피크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처리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요즘 출시되는 컴퓨터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향상되어 있어요. CPU가. 근데 구형 컴퓨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윈도우 7을. 그러면 그런 컴퓨터들은 대부분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컴퓨터들은 에어로피크 기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에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작업 표시를 단추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엑셀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엑셀을 다른 파일을 하나 열어볼게요. 열게 눌러서 처음에 했던 문제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떠요. 저는요. 섹션 04, 섹션 01 이렇게 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추 하나로 표시해라 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 떠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항상 단추 하나로 표시하시오. 얘가 엑셀인지 뭔지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죠. 레이블을 표시하지 마라. 그런데 작업 단추 하나로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레이블도 나타나요. 얘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엑셀을 2번 실행했으니까 각각 창이 따로따로 뜨게끔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거를 써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위에 거를 쓰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들이 와이드 모니터지 않습니까? 와이드 모니터는 너비가 넓잖아요. 그러면 단추 하나로 표시 안함이라고 하시면 편해요. 근데 작업 표시 꽉 차면 그때 표시하라 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은 작업 표시를 자 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엑셀이 좀 2개가 열렸는데 제가 뭐를 실행하면 화면이 좁아져요. 화면이 좁아지면 그때는 이제 2개가 하나가 뭉쳐버리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는 위에 거로 선택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래 거를 쓰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편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작 메뉴 뭐 도구 모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업 표시를 말고 시작 메뉴 도구 모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에 오시면 사용자 지정이라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거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화살표. 요거 여기 지금 알약이 실행되어 있어요. 알약이 실행되어 있는데 알약을 아이콘만 표시, 알림만 표시해라 그러면은요, 알약이 안 나타나요. 그럼 제가 알약은 보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아이콘을 표시해라 그러면 되고요. 볼륨 조절하는 것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는 굳이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면 알림만 표시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항목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알림만 표시라고 보통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화살표, 저는 내려가는 화살표지만 여러분은 올라가는 화살표죠. 밑에 있어서 클릭해 보시면 현재 뭐가 작동되고 있는지, 특히 여기 지금 USB 메모리를 제가 꽂아 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눌러서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꺼내기 누르면 빠져나오겠죠. 여러분 USB 메모리 뺄 때 어떻게 빼세요? 그냥 혹 빼세요? 아니면 안전 제거하고 빼세요? 그냥 혹 빼도 고장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했는데 복사하고 붙여넣기 딱 끝나마다 빼면 안 돼요. 화면에는 붙여넣기가 끝났지만 마저 작업 중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전 제거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안전 제거가 됐다 그러면 작업이 끝났다는 뜻인데, 안전 제거 그랬더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꽂아놓고 지금 뭐 붙여넣기도 안 했잖아요. 한참 있다가 아무것도 작업 안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USB 메모리 빼셔도 돼요. 고장 안 나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체크하고 할 수가 있다더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이런 거. 열린 창이 아무리 많아도 그룹으로 묶지 않고 따로따로 표기할 수도 있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예.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작업 표시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작업 표시를 통해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실행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정한다? 뭔 얘기지 이게? 일정 시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뭐죠? 화면 보호기 뭐 그런 건가?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화면 보호기 얘기 같은데, 아니면 절전 모드.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작업 표시는 현재 작업 중에 있는 내용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뭐가 표시가 되고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죠. 2번 작업 표시를 위치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요렇게 다시 보세요. 여기다 쓱 갖다 대면 현재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갖다 대면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재는 이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 뭐였더라? 갖다 대보니까 클릭하지 말고 엑셀 하고 있었구나, 요거 작업하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더라 이거지. 그 마우스를 싹 비껴내면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개별 단추로 표시하다가 꽉 차면 묶어서 할 수 있는 거, 아까 두 번째 옵션 이거. 그 다음에 바탕화면 보기, 아까 에어로 피크 얘기했었죠. 에어로 피크 기능, 그런 것도 있고. 답은 첫 번째가 틀린 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실의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도구 모음에서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를 때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클릭한다, 뭐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라고 했는데, 이때 계단식 배열, 창 가로 정렬, 세로 정렬, 바탕화면 보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나 보세요. 도구 모음 중에 주소를 보기, 링크 보기, 바탕화면 보기. 자, 주소 보기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주소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주소라고 떴죠, 여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도구 모음 중에서 태블릿 PC 입력판을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블릿 입력판. 그럼 제가 여기다가 www.naver.com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창이 열려요. 여기다 주소만 치면. 인터넷 아이콘을 실행해서 인터넷 실행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할 때 그냥 여기다가 주소를 치면 인터넷이 열린다는 얘기죠. 그게 주소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입력판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클릭해 가지고 글자를 여기다 쓰면 돼요. 이렇게 뭐라고 쓰면 글자가 들어가거든. 마우스를 쓰기 좀 불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터치펜 같은 거 있으면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는, 또 노트북도 터치가 되는 거를 같으면 얘를 클릭해 가지고 키보드를 빼내 가지고 키보드를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영어로 네이버라고 딱 치고 엔터 치면, 엔터? 삽입 누르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영어로 이제 N A V 왜 이렇게 써지지? 다시 여기다가 영어를 쓰라고 쓴 건가요? 지금요? 이상하게 써졌네요. 그렇죠? 한글로 숫자를 써볼까요? 숫자 여기다 1 2 3 4 인식 되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얘를 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뭐 안 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안 할래 이거죠. 대신에 뭐는 한다? 입력도구 모음이 있어야 돼. 입력도구 모음이 뭔데? 요거 한글인지 영어인지. 한약키 누르면 되죠. 한약키 누르면 알아서 애인이 간이 바뀌죠. 얘를 클릭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작업 표시의 높이도요, 두께도 이렇게 높일 수도 있어요. 너무 두껍나? 너무 두껍나? 이를 많이 열어놨는데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아이콘이 작아서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좀 높여놓고 많이 볼 수도 있죠. 보통은 이제 뭐 한 줄 정도만 보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뭐다? 다시 한번 도구 모음에 가서 없는 거, 새 도구 모음 있고, 바탕화면 보기 있고, 링크 있고, 알림 영역 없네요. 그렇죠? 네 번째 없어요. 자, 그 다음 점프 목록. 자, 점프 목록은 뭐냐? 과거에 사용했던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사용했던 내용. 예를 들면 시작 버튼 눌렀어요. 자, 한글 2010을 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전산회계 선생님이 이만큼 사용했었나 봐요. 예, 여기 보니까는 다른 거는 뭐 없고, 대부분 요 뭐 반디집 갖고도 이거 뭐 작업을 한 것 같고요. 메모장 갖고도 무슨 글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커피향 솔솔 바리스타 뭐 이런 내용이 자주 볼 건가 봐요. 그럼 얘를 고정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점프 목록은 개수가 있어요. 무제한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로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목록이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11번째 거를 파일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열었던 파일 목록이 사라져요.
오늘의 할 일, 근데 항상 10개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개를 기억하고 있다가 11번째 할 일을 딱 생각하는 순간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라진다고. 근데 이거 중요한 거거든. 그럼 고정시켜 놔야지. 고정. 자, 조금 전에 엑셀 한번 제가 볼게요. 엑셀. 여기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열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연단 말이에요.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1, 2, 3, 4 4개를 열어봤었나 봐요. 근데 여기는 4번 문제는 또 봐야 돼. 그럼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목록의 개수가 한 10개까지만 나열을 든다. 그러면 얘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만 사라지겠지.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해제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고정할 수가 있고요. 점프 목록을. 윈도우 상에서도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얘를 클릭하면 얘가 고정되고 다시 누르면 해제되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예. 점프 목록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저는 분기마다 월마다 하는 일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매달 이제 뭐 카드 대금이라든지 또 결제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파일을 항상 열어야 돼요. 열어가지고 이번 달에 얼마가 나가고 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 파일은 항상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엑셀에 가보면 지금은 여기 안 나타났지만 이제 이게 만약 엑셀이라고 하면 그 파일을 항상 고정시켜 놓거든요. 그럼 다른 목록은 계속 순서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제가 가계부 파일 같은 경우는 고정시켜 놓고 쓰거든요. 그럼 수월하겠죠. 예, 그런 것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했어요. 그럼 크롬 브라우저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어떤 거를 봤는지 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도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이버를 실행했는지, 줌을 사용했는지, 다음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하거든. 그러면 고정시키면 돼요. 그럼 다음에 내가 얘를 클릭하면 일로 갈 거고, 네이버도 중요해. 그럼 네이버도 고정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고. 안 가나? 다시 뭐 금융, 그럼 금융은 간단 말이야. 왜 안 가지? 야, 컴퓨터야, 반응이 더디네. 다시 여기서는 오른쪽 눌러서 이건 고정시켜 놓고, 네이버도 고정시켜 놓고 하면 언제든지 제가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로 갈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즐겨찾기에다 놓고 우리 즐겨찾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웹 브라우저들도 클릭하면 가게끔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에 표시가 되고, 시작 메뉴는 시작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거고, 작업 표시는 밑에 작업 표시를 여기 있죠? 여기에서 고정할 수도 있고. 예. 이 목록을 앞전 그림 딱 클릭하면 뭐다? 항상 그 목록은 표시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거 좀 보면은요. 표시 여부 설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잠깐만 보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작업 표시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선택하여 작업 표시에 가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 메뉴 중에 작업 표시 속성, 밑에 속성을 가서 이 속성 중에서 어딜 간다고요? 시작 메뉴, 도구 모음 가는 거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윈도우 10에서는 시작 버튼 눌러서 왼쪽에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10에서는 거기 가서 개인 설정에 가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거지. 10도 있고 7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탐색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탐색기. 탐색기라는 말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익스플로러라 그래요. 익스플로러. 탐험하다. 탐험하다. 예.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설치된 드라이브, 뭐 제어판, 프로그램, 파일, 폴더를 볼 수 있고, 뭐 삭제, 복사, 뭐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죠. 즉, 내 컴퓨터 시작 눌러서 컴퓨터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에 즐겨찾기, 바탕화면 밑에 라이브러리, 그리고 유저, 컴퓨터, 뭐 네트워크, 제어판, 휴지통 이런 것들이 쭉 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는 걸 우리는 탐색기라 그래요. 그 왼쪽에 컴퓨터를 클릭하시면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사용자 USB 메모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보인다 그래. 계층적. 영어로는 트리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트리, 나무, TRE, 트리 구조. 예, 그래서 책에도 보면 트리 구조라고 써 있죠.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그래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는 폴더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그 폴더에 따른 내용이 보이고 왼쪽에는 드라이브가 보이면 그 드라이브를 클릭했을 때 폴더가 보이고 폴더를 클릭하면 그 폴더에 해당하는 파일이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탐색창하고 오른쪽에 영역창, 파일 영역창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탐색창에는 컴퓨터에 존재하는 모든 폴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얘를 클릭하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 오른쪽에 나오고 탐색창, 미리보기 창, 세부정보 창 등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아주 큰 아이콘으로 볼 건지 보통의 크기로 볼 건지 그 다음에 목록으로 볼 건지 자세히 볼 건지 뭐 나란히 볼 건지 내용으로 볼 건지. 특히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에 가서 사진을 보면 사진 샘플이 있는데 이 사진 샘플을 내가 큰 아이콘으로 볼 건지 작은 아이콘으로 볼 건지 보통 아이콘으로 볼 건지 또 목록으로만 볼 건지 목록은 위에서 아래로 나와요. 자세히 볼 건지 얘는 날짜가 언제고 용량이 얼마고 이런 자세하게 볼 건지 나란히 볼 건지 그 다음에 내용이라고 해서 여기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을 선택을 하면 얘를 만약에 작은 아이콘을 놓으면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오른쪽에 떠요. 사막 이거를 큰 아이콘으로 보면서 굳이 미리 보기 할 필요는 없죠. 아주 큰 아이콘 보면서 굳이 오른쪽에 볼 필요는 없죠. 그때는 안 보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콘을 전체로 다 펼쳐놓고 보려면 컴퓨터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내 컴퓨터는 오래됐어. 그래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버벅거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목록으로 보시고 오른쪽에 내용 미리 보기 창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면 그에 대한 내용이 클릭하면 그에 대한 내용이 보이는 거죠. 비디오 같은 경우도 클릭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보이고 클릭하면 그 내용이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서 플레이도 되고. 안 되나요? 뭐 더블 클릭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니까 보이네요. 그렇죠? 예, 뭐를 뭐 이렇게 설정하라는 과정이 나왔는데 뭐 설정을 하시면 되고. 예, 그렇게 이제 폴더가 왼쪽
탐색창 오른쪽에 내용창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쇄 기능을 사용하여 문서를 열지 않고도 바로 인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쇄 그러면 인쇄가 돼요. 우리 보통 얘를 더블 클릭해서 창이 열리면 여기 가서 인쇄를 누르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지 않고도 오른쪽 눌러서 인쇄 할 수도 있고, 구성에 가서 인쇄가 있나요? 없으면 뭐 말고 오른쪽 누르면 되죠. 인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쇄할 건지 바로 연결이 돼서 인쇄가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거냐, 검정색으로 45도 각도로 꺾어서 보느냐. 여기 보시면 하얀색 폴더는 뭐다? 펼칠 게 있다. 클릭했더니 펼칠 게 있네. 클릭했더니 펼칠 게 있네. 그럼 얘는 펼칠 게 있다? 없다. 얘는 펼칠 게 있다. 클릭하니까 펼쳐졌다. 그럼 검정색은 뭐다? 펼쳐졌다. 다시 클릭하면 뭐가 된다? 다시 축소가 된다. 오므라진다. 이런 얘기고. 네. 그런 부분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숫자판에는 별표 누르면 쫙 펼쳐져요. 이거를 주의사항, 내 컴퓨터에다 클릭해 놓고 별표 누르면 큰일 납니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에 있는 폴더가 다 열려야만이 이 컴퓨터가 그때 비로소 작동을 해요. 그거는 하지 마세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몇십 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문서에 있는 정도만 별표 누르면 알아서 착 펼쳐지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펼쳐지겠던 게 오므라들고 닫히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선택되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상위 폴더는 뭐죠? 내가 핸드백을 열었으면 백스페이스로 핸드백 문을 닫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점퍼에 있는 주머니를 열었어. 그 안에 뭘 보려고. 이때 백스페이스 누르면 오른쪽 점퍼가 주머니가 닫히는 거예요. 상위 폴더라는 건 바로 윗단계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간다라는 거. 그냥 어려워요. 말 자체가 탐색기를 우리가 평상 잘 안 써보기 때문에 그저 내 컴퓨터 실행하면 복사 붙여넣기 정도만 하잖아요. 그런 세밀한 것들을 안 하거든요. 문제 한번 볼까요? 탐색기에 대한 기능과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컴퓨터에 설치된 디스크 드라이브나 파일 폴더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래요. 또 계층적 구조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상위 폴더로 이동할 때 뭐 누른다고요? 아까 백스페이스 누른다 그랬죠? 자, 보세요. 홈키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홈키 누르면 여기 있다가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홈이라는 건 앞이거든요. 처음. 즉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윗단계, 여기죠. 얘 윗단계는 디지털이고요. 그 윗단계는 듀전이고요. 요 윗단계는 C 드라이브고요. 얘는 컴퓨터고요.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게끔 하는 건 백스페이스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3번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라이브러리를 좀 볼게요. 라이브러리가 윈도우 XP에는 없다가 윈도우 7에 새로 나온 기능이에요. 내 컴퓨터에 가보시면 라이브러리란 말이 나와요. 라이브러리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유저라는 폴더가 있어요. 유저. 이 유저는 시작 버튼 눌러서 나오는 이 사용자 계정 이름이 유저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 컴퓨터는 이정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계정이니까. 여러분 댁에 가면 유저라고 되어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정 이름으로 가면 내 문서가 있고
내 비디오가 있고 내 사진, 내 음악이 따로따로 있어요. 이게 실제 내 문서고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문서는 내 문서도 있고 공용 문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방에 가보세요. 주방. 거기는 수납장도 있고요. 싱크대도 있고요. 가스레인지대도 있고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 그래요? 주방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식탁도 있고 화기, 가스레인지, 뭐 전기레인지, 뭐 이런 거, 전자레인지도 있고, 또 싱크대, 수전도 있잖아요. 수도꼭지도 있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따로따로 부르지 말고 묶어서 연관된 묶음으로 주방이라고 부르자.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 문서, 내가 저장해 놓은 문서가 있고, 이 컴퓨터 사용자 계정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정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계정마다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문서도 있거든요. 공용 비디오 따로 있고, 공용 사진 폴더 따로 있고, 공용 음악 샘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음악에 가면 없어요. 근데 샘플, 공용 음악에 가면 샘플이 있거든요. 사진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 문서, 공용 문서 합쳐서 문서, 내 비디오, 공용 비디오 합쳐서 비디오.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여기 D 드라이브에 가면은 이정민 폴더가 있어요. 이정민 폴더. 이정민 폴더를 끌어다가 라이브러리에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안되면 여기다 만들면 되지 뭐. 새로 만들기 라이브러리 이정민 문장 만들어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이정민 문장을 넣어. 이렇게. 왜 안 들어간대니? 어디 갔어? 여기다가 폴더를 포함시켜 볼게요. 그럼 아까 저기 D 드라이브에 있던 이거, 이 두 가지 얘도 하나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D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매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귀찮거든.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여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굳이 거기다 안 만들어도 상관없는데, 여기다 이제 이정민 문장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클릭하면 저에 대한 자료가 딱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되는데, 뭐라 할까? 조금 정신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얘를.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리고 굳이 헷갈리고 어려워 죽겠는데 시험에 막 빡빡빡 내지는 않아요. 라이브러리라는 원칙이 뭐냐 하는 것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공간들이 있는데,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의 위치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실제 문서는, 이 문서는 내 문서라는 폴더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내 문서. 여기 있는 폴더가 실제 내 문서 요거고요. 그러니까 공용 문서하고 내 문서라는 두 가지 폴더를 문서라는 이름으로 등록해 놓은 거예요. 주방에 가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뭐를 묶어서 주방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얘를 뭐 굳이 안 할 것 같으면 삭제해버려도 되고.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실제 데이터는 있어요. 실제는 있는데 링크를 걸어놓은 걸 삭제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있었던 건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건데 얘를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실제 데이터가 삭제된 거냐? 여기 있어요. 그대로. 원래 데이터는 다 있어요. 뭐만? 링크 걸어놓은 것만 삭제된 거예요. 뭐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 거 좀 지워버려야 되겠고. 윈도우에서는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이때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라이브러리 안에는 파일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폴더가 있어야 들어가요. 폴더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정민 훈장이라는 라이브러리 하나 만들어서 내가 사용하는 파일 2개를 거기다 연결을 하겠다? 안 되고 폴더를 연결해야 돼. 폴더를. 폴더 안에는 파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요. 50개까지 폴더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 50개다 49개다 뭐 이거는 속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폴더를 제거해도, 라이브러리에 되어 있는 거를 제거해도 실제 데이터는 삭제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링크 걸어준 거니까. 그런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여기다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문서 안에 보면 내문서, 공용문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문서 안에 들어있는 이 파일, 공용문서 여기는 없는데, 다시 비디오에 가면 내 비디오, 공용비디오, 이 공용비디오 안에 들어있는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실제로 삭제가 돼요. 이건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문서라고 하는 것 안에, 문서란 라이브러리 안에 내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내문서를 삭제하면 원래 건 있으니까 링크만 사라지는데, 내문서라는 폴더 안에 들어있는 폴더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알맹이를, 이건 실제로 삭제가 되죠.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면 원본 위치 삭제가 된다. 그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이 폴더를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폴더, 얘를 삭제하면 실제로 삭제가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속색이냐 이거야. 없어도 잘 살았는데. 폴더 옵션.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한번 볼까요? 라이브러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시작 메뉴에 검색 입력 상자가 포함되어 프로그램이나 문서, 그림 등 파일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폴더와 달리 실제로 항목을 저장하지 않고 여러 위치에 저장된 파일 및 폴더의 모음을 표시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말 같은데. 아까 시작 메뉴가 뭐예요? 시작을 누르면 이 검색창이 있어요. 이게 시작 누르면 바로 위에. 이건 라이브러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1번의 보기는 굳이 라이브러리하고 상관없는 걸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작업 표시를 프로그램의 단추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최근에 작업한 프로그램 내용을 보여준다. 이거는 아까 점프 목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건 있어요. 라이브러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사용 여부들을 안전하게 사용을 유도한다. 이거는 자녀 관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역판 안에 있어요. 이런 말이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라이브러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였죠. 과거에는 보기에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할 때 엉뚱한 보기를 넣어요. 말도 안 되는 보기를.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하는데, 요즘 시험 문제에는 보기에 있는 말은 다 맞아요. 근데 라이브러리하고 상관없는 말을 써놨다 이거야. 아까 점프 목록이라든지 자녀관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있는데 라이브러리하고는 상관없는 보기를 냈다 이거죠. 그렇게 문제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가 맞는 말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라이브러리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걸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문서, 음악, 사진, 비디오를 제공하고, 라이브러리는 실제 파일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연결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라이브러리 안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실제 파일도 삭제되지만
라이브러리 자체를 삭제하면 삭제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라 그랬고요. 라이브러리 폴더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 50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데 이거 치사한데요. 이런 문제 나오면 개수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건 치사한 문제인데, 과거에 우리 엑셀에서는 정렬이란 작업할 때 3가지만 정렬했어요. 지금은 무제한을 쓰거든요. 뭐 50개까지 할 수 있다, 30개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내 시험을 내기도 하는데, 내가 그런 옵션 숫자까지 외워야 되냐고. 이게 전문가 시험도 아닌데. 근데 간혹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출제 연이 냈으니까. 싫어도 해야지. 우리 폴더 옵션은 첫날 한번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내 컴퓨터를 실행해 놓고 구성해 가보세요 라고 한번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가서 보기에 있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겨주세요 라고 체크되어 있는 거를 해제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껐다 키면 원위치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개는 요거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확장명 보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간다?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그래서 보기에 가서 중간쯤에 있는 얘를 선택되어 있던 걸 해제해 주는 거죠. 어디 가면 제어판에도 있어요. 제어판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제어판에 가시면 어디 있느냐? 모양 및 개인 설정. 이거를요, 범주가 아니라 아이콘별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시험에는 아이콘별로 시험이 안 냅니다. 그룹별로 보여요. 범주별로. 그러니까 개인 모양 및 개인 설정에 가면 폴더 옵션이 있잖아요. 여기 가서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어판을 보실 때도 큰 아이콘이나 작은 아이콘, 아이콘별로 보지 마시고 범주별로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작업 표시도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클릭해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작업 표시라서 오른쪽 누르고 속속 눌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어판에도 있고. 자, 폴더 옵션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구 모음에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 이거 누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윈도우 10에서는 내 컴퓨터에 있는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옵션을 누르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폴더 옵션에 갔더니 이런 게 나왔었죠. 일반이 있고 일반. 잠깐만 제어판에 가서 열어볼게요. 자, 일반이라는 항목이 있고 보기라는 항목이 있고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일반이라는 항목에는 뭐가 있느냐? 얘를 같은 창에서 열게 할 거냐?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문서가 열리죠. 또 어떤 거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서 열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새로운 창에 열게끔 하잖아요. 새로운 창에 열게끔 하면,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면 별도의 창으로 열려요. 여기 있는 것도 이제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하면 별도의 창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별도의 창으로 열리게 할 거냐, 아니면 정신없으니까 그냥 같은 창으로 열리게 할 거냐. 그래서 같은 창에 열게끔 해주세요 라고 하면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그 창에서 열리는 거지. 근데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새 창에서 열기 누르면 새 창이 열려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창에서 열면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열 거냐, 인터넷처럼 클릭하면 열리게 할 거냐. 클릭해서 열리게 하면은요, 보세요, 손가락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열려요. 클릭하면 열려요. 인터넷은 클릭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더블 클릭하는 게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더블 클릭하는 게.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열리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C 드라이브를 가면 알아서 왼쪽에 쫙 펼쳐지잖아요. 이 폴더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펼쳐지게 할 거냐, 펼쳐지지 않게끔 하면은요, 그냥 있어요. 그때는 열리죠. 이제 안에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긴 열리죠. 근데 여기 또 안 열렸잖아요. 얘를 눌러야만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를 자동으로 열리게끔 해버리면 C 드라이브 클릭하면 열렸고, 얘 클릭하면 또 쫙 열렸고, 얘 클릭하면 또 쫙 열렸고, 알아서 쫙쫙쫙 열리더라 이거지.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막 펼쳐지면 정신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배우셔야 돼. 뭐가 펼쳐지는지, 어느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이제 일반 항목이고요. 그게 일반 항목이고, 보기 항목에서는 어떻게 볼 건지.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할 것,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C 드라이브인지 D 드라이브인지 몰라요. 여기에 드라이브 문자를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C 드라이브고 얘가 D 드라이브고 알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숨긴 것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숨긴 것도 봐라 그러면 보세요. 얘는 숨겨져 있던 애예요. 제가 숨긴 거 뺄게요. 숨긴 건 보지 마라 그러면 요만큼만 보이는데, 요만큼만 보이는데, 숨긴 것도 봐라 그러면 약간 흐릿해진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흐릿해진 거 이거 하나, 둘. 얘는 숨어져 있던 애예요. 왜? 얘는 보지 말라고. 괜히 숨겨져 있는 것까지 보다가 중요한 거니까 숨겨놨겠지. 그 여기 가서 뭐를 건들다가 지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 지우면 큰일 나.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거는 굳이 안 봐도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성 코드는요, 파일을 숨겨요. 폴더를 숨겨요. 오늘 컴퓨터 USB를 꽂았더니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뭐가 꽉 차 있다고 하는데 가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 뭐 다 보이지만 어떤 그런 히든 바이러스라는 악성 코드가 있어요. 여기 감염되면 폴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숨긴 것도 봐라 하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럼 비로소 그때 숨긴 게 쫙 나타나. 근데 숨긴 거를 되돌리려면 안 숨긴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니까 안 돌아가요. 바이러스에 걸린 애들은. 그래서 명령을 걸어야 돼, 명령.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히든 바이러스 속성 없애기라는 기능, 명령이에요, 이게. 이 명령을 걸으면 나타나요. 그냥은 안 되고요. 주로 US 메모리에서 많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히든 바이러스입니다. 아주 애먹어요. 내 파일이 없어졌어. 폴더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숨긴 거를 펼쳐놓고 보면 사용은 돼요. 사용은 되는데 숨길 거를 펼치는 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없어졌으니까 A 포맷에 이렇게 포맷을 해버려요. 데이터는 있다고 나오는데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A 고장났네 하고 포맷을 해버려요. 포맷하는 순간 실제로 내 데이터는 이제 소실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왔는지 제 컴퓨터에다 꽂아갖고 작업을 했나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USB 맵을 꽂으면 폴더가 사라지는 거야. 애들 것도 사라져 있어.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보니까 히든 바이러스예요. 일이 좀 복잡해져요. 한 2-30분 걸려요. 작업하려면. 쫙 해가지고 다시 풀어가지고 원래대로 해놓기도 하고. 예. 불편한 거죠. 그럴 땐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용하는 강의실, 다른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는 이렇게 숨긴 것도 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USB 메모리 딱 꽂는 순간 보통 어느 거는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고, 대부분 USB 메모리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건 안 보이게 돼 있어. 그러면 아, 이거 히든 바이러스 걸렸겠구나 라고 알아요. 그럼 제가 한번 검사를 한번 해주죠. 그러면 여지없이 다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네, 그런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알면 좋고요. 여기 보면 빈 드라이브가 혹시 있나 볼까요? 빈 드라이브. 여기 빈 드라이브가 있나 모르겠는데, 비어있는 드라이브도 여기 비어있는 거 없죠? 빈 드라이브 숨기기라고 했는데 얘 빼나 안 하나 똑같죠? 그렇죠? 근데 빈 드라이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혹시 되게 그 USB 메모리 꽂는 자리 그 주변에 디카 메모리 꽂는 슬롯이 있는 컴퓨터도 있어요. 디카 메모리, 마이크로 SD라든지 CF라든지 하는 디카 메모리 같은 걸 꽂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강의실은 없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다음에는 드라이브가 쓰지도 않지만 E 드라이브, F, G, H가 다 배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숨기기를 해제하잖아요. 그러면 D, C, D, E, F, G, H, I 여러 개가 보이거든요. 작동도 안 되는데 메모리를 꽂아야만 작동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굳이 안 봐도 된다 그럼 숨겨라 이러면 되겠지. 예. 또 이제 검색이라는 곳에 가면 검색 검색이라는 곳에 가면은 파일 색인된 위치에서 이름 뭐 내용 검색 이런 말도 있고요. 자연어 검색 사용을 할 건지 아닐 건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소초여성 인력개발센터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검색을 해주겠죠. 저기다 제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당연히 검색된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 검색은 언제 했을까요? 지금 했을까요? 아니, 이미 검색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색을 하는 이렇게 빨리 안 나오죠. 어느 누군가가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거기에 해시태그를 이정민 훈장을 썼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블로그 기사거리가 올라오면서 분석을 해요. 아, 이거는 뭐 봄꽃 구경 갔다 온 건데 이정민 훈장도 태그가 걸려있네. 그럼 이정민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정리해서 보관해두고, 뭐 봄꽃이라는 거로 하나 정리해서 보관해두고, 쫙 정리해서 보관을 해둬요. 그럴 때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면 검색되어 있는 정보들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색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검색할까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파일을 어디다 저장해놨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고서라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보고서란 문서를 내가 어디다 저장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뭐를 딱 찾아요.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란 파일을 찾잖아요. 폴더도 찾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 또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물어보면 또 찾겠죠. 매번 검색할 때마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검색 엔진처럼 등록해 놓으면 어떨까? 보고서 그럼 착 나오고, 주소록 그럼 착 나오게끔 이렇게 미리 등록해 놓으면 안 될까? 아까 뭐라고 써 있었죠? 여기에 보고서라고 쓰니까는 여기에 색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인이 추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추가하는 순간 보고서를 검색하면 착 한꺼번에 바로 나오겠죠. 매번 이렇게 더디게 나오진 않고, 그렇게 검색 엔진에 등록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거.
항상 파일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찾아라 그러면 더디죠. 그러니까 요렇게 위에다 체크해 놓으면 검색된 거 있으면 바로 찾아주고, 안 그러면 일일이 찾고. 매번 찾을 때는 밑에 걸 쓰는데 이렇게 위에 걸 해놔도 밑에 거는 들어가요. 그렇게 해주면 다음에 내가 검색할 때 좀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는요, 우리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메뉴 모음이 항상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있나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역판에 가서 폴더 옵션에 가서 한번 보면은, 거기에 가면 메뉴판이 항상 표시되도록 하는 게 있나? 메뉴 모음이 여기 있다. 메뉴 항상 표시. 그럼 어떤 거냐면, 내 컴퓨터를 실행하면 파일, 편집, 보기, 도구, 도움, 이 메뉴가 열려 있잖아요. 제가 얘를 해제하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메뉴가 있었어요. 파일에 가서, 편집에 가서, 보기에 가서, 도구에 가서, 여기도 옵션이 있고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까는 이런 메뉴를 안 쓰더라 이거야. 안 쓰더라 이거지. 그러니까는, 야, 굳이 메뉴를 볼 필요가 있겠냐. 복사해서 붙이면 오른쪽 눌러서 붙여놓고 복사하게 하면 되니까 굳이 메뉴판을 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요즘 거는 메뉴가 안 나와요. 메뉴가 안 나오는데, 그래도 메뉴를 봐야 될 사람들은 체크해 놓으면 항상 메뉴가 보이니까 편리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는 안 나온다 하는 거죠. 자, 요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숨긴 파일 및 폴더를 표시하려면 폴더 옵션의 보기 탭에서 설정할 수 있다. 숨긴 것도 봐라. 볼 수 있다 그랬지 아까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만 볼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파일들은 보지 말라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로 설정을 해놨어요. 굳이 얘는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봤다가 모르고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안 보게끔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을 설정할 수 있는 거는요, 네트워크에 관한 명령입니다. 폴더 옵션에 관한 명령이 아니고요. 네 번째는 틀린 말이에요. 자, 폴더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숨긴 파일을 표시하든지 표시하지 않을지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인된 위치에서는 파일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도 검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숨김 속성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배울 거예요. 숨겨져 있는 폴더나 파일을 볼 거냐 말 거냐는 폴더 옵션에서 하지만, 내가 숨김 속성을 지정하는 거는 폴더 옵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클릭해서 열 건지 더블 클릭해서 열 건지 아까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남들이 보면 혹시나 모르고 지울까봐 이거를 내가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요. 폴더든 파일이든 간에 오른쪽 눌러서 속성을 가요. 그럼 여기에서 숨김을 선택을 해요. 숨김. 그러면 숨어졌죠?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남들은 이것만 있는지 알겠지. 이것만 있는지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숨긴 걸 다시 빼돌려요? 못해요. 천상 폴더 옵션에 가셔서 숨겨진 것도 보게끔 해줘야 돼. 숨긴 것도 보게끔 해줘야 돼. 그럼 이때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흐려요. 얘가 흐려. 다른 거에 비해서 제가 그걸 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얘는 흐려. 얘는 진한 데 비해서 얘는 흐리다고. 그럼 흐린 거는 뭐다? 숨긴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눌러서 속성 등록정보창에 가서 숨긴 걸 빼야 돼. 숨긴 거를 빼고 숨긴 거를 빼고 확인 누르면 이제 선명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폴더 옵션에 가서 이제 숨긴 거 안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놔도 얘는 항상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히든 바이러스 걸리면 숨어진다니까 파일이 폴더가 통째로. 그 숨겨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있었나? 뭐가 있었는데? 없었나? 본인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제 USB 메모리 용량이 대략 현재 얼마큼 남아있는지도 매번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뭐가 대략 있는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얘를 숨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 속성에 가서 얘를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라는 폴더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럼 대번에 저는 뭐가 사라졌다? 뭐가 없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폴더 옵션에 가서 숨긴 것도 보게끔 명령을 걸어놓고 그러면 폴더가 숨겨져 있는 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가서 숨긴 거를 해제해 줘야 되겠죠. 숨긴 거. 읽기 전용은 뭘까요? 자, 읽기 전용을 하잖아요. 읽기 전용을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못 고쳐요. 읽기 전용이니까 저장을 한다 그러면 저장이 안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 안 돼. 써지긴 써지는데 일반적으로 저장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저장 휙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 제거해버리고 저장 누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서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 눌러서 속성에 가서 읽기 전용을 해놓는 거예요. 읽기 전용.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건드려 가지고 저장을 누르면 휙 저장이 된단 말이야. 뭐를 지우고 누르면 획 저장이 되잖아요. 그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 중에 중요한 문서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읽기 전용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쳐가지고 저장하려면 본인도 못 고치니까 다시 읽기 전용을 해제하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지만은 중요한 문서라면 그렇게 해줘야 돼요. 참 어렵죠? 어려워요. 컴퓨터를 관리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우리 그 24쪽에 보시면 파일과 폴더에 대한 속성이 나와 있는데, 파일이나 폴더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즉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속성, 그 다음에 우리 그 Alt 엔터 치면은 등록 정보가 보인다 그랬죠? 이런 거죠. 여기 가서 요 폴더가 있는데 Alt 엔터 그러면 속성 창이 뜬단 말이야. 그럼 숨김 그러면 못 보는 거고, 읽기 전용 그러면 못 고치게끔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런 것도 있다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누르는 거나 아니면 뭐 키보드로 가서 클릭을 하든 뭐 마우스로 클릭을 하든 간에 Alt 엔터를 눌러도 되고, 그러면 등록 정보 창이 뜬다. 등록 정보를 속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일반, 보안, 자세히, 이전 버전. 일반은 뭐다? 아, 얘가 무슨 파일이구나. 용량이 얼마큼 됐구나. 언제 만든 문서인데 언제 고쳐졌구나. 뭐 이런 거. 여기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는 14.9GB 만큼 용량이 차 있고 이 안에는 파일이 3000개가 들어있고 폴더가 685개가 들어있대. 이 폴더 안에 폴더가 또 680개가 있대. 낱개별로 파일이 3000개나 있대. 용량은 이만큼 돼 있대. 언제 폴더가 만들어졌대. 이런 것들. 여기에는 또 폴더가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속성에 가보면 현재 블럭 잡은 거에 폴더를 2개를 선택했고, 제가 파일은 212개. 이 안에도 폴더가 또 파일이 들어있나봐요. 복수 종류를 선택했대요. 폴더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파일만 선택한 것도 아니고 파일 폴더를 각각 선택했거든. 만약에 요거만 선택을 하면, 지금 폴더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용량은 얼마큼이고, 파일만 선택했어. 그러면 현재 파일을 3개를 선택했고 용량은 얼마큼이고, 하나를 선택했어. 하나를 선택하면은 이 파일이 언제 작성이 됐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받는 날짜,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공유, 보안, 이전 버전, 이런 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좀 지나간 얘기지만,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살을 하셨잖아요. 그때 유서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거 언제 썼는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쉬워요. 오른쪽 누르면 떠요. 언제 글을 썼는데 그 이전에 언제 썼는지 다 떠요. 최초 언제 유서를 쓰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장을 했을 때 그 날짜가 나오니까, 이분은 언제 유서를 쓰셨고 마저 쓰고 나서 또 한번 저장을 하셨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났던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문서를 보냈을 때는 1999년 12월 25일자 문서를 보냈는데 받아왔을 때는 2018년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건드렸다 이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 모르거든. 근데 의도적으로 보내면 보기만 했는지, 보기만 한 거는 날짜가 변경이 안 되는데 저장하는 순간 뭘 건드렸다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보고 저장했구나, 그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 관한 거는 권한을 줘요. 권한. 이 파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이 파일을 보는데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이거지. 사용자는 사용자,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사용자란 말이야. 모든 권한을 허용했어. 거부할 수는 없겠죠. 거부하면 뭐야? 나도 이거 못 열어보는 거잖아. 그럼 안 되겠지. 말이 안 되겠지. 내가 이 주인인데 이걸 거부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모든 권한을 허용해 줘야지. 읽고 쓰고 수정 고치고 다 열어볼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사용자 계정이 뭐뭐 있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관리자 계정이 있고요,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고 손님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3가지예요. 여러분 집안에 계정은 여러분이죠.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권한이 뭐가 있죠?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는 권한,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는 권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권한 다 있어요. 근데 손님은 어때요? 열어볼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꺼내 먹으면 싫어야지 주인이. 그렇죠. 사람 살아가는 데는 권한 부여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네트워크상에서는 어떨까요? 관리자는 모든 권한을 갖지만 손님은 어떨까요? 볼 수만 있는 권한을 주든지 해야지. 안에 있는 거를 꺼내 갈 수도 없고 이런 거. 그래서 계정에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 파일은, 이 폴더는 관리자만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표준 사용자는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주는 기능이 있어요. 뒤에 이제 계정에 따라서 좀 설명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이전 버전 이런 것들 또 나올 수가 있고. 되게 복잡하죠? 파일이나 폴더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기 권한을 줄 건지 숨긴 권한을 줄 건지, 권한이 아니라 읽기 속성, 숨긴 속성, 이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저희 집 컴퓨터에는 제 컴퓨터 폴더 안에 권한을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줬어요. 공유를 걸어놨어요. 공유. 여기에다 고급 공유를 걸어가지고요, 공유를 걸어요. 이렇게 20명 제한. 뭐 우리 집에 20명씩 올 일은 없지.
예. 그러나 이제 노트북, 데스크탑 그러면 한 10명은 될 수 있어요. 각각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권한을 주면 이렇게 공유를 걸어주면은 이 폴더를 제3자가 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속성에 가서 공유에 가서 10명 정도만 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누군가가 와가지고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가 있게끔. 그러면 이거를 누구라도 와서 10명 범위 내에서는 꺼내볼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 주는데 모든 권한을 다 주면 홀라당 지워 먹으면 안 되죠. 객들은 지우면 안 되지. 뭐만 보면 돼. 읽기 권한만 줘야지. 읽기 권한만.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리면 지워 먹을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지. 그거는. 예. 그런 것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프린터 같은 경우도 그렇죠. 프린터. 여기 프린터에 가보면 아직 안 배웠지만은 여기는 프린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프린터가 없다?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있긴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럼 아빠가 쓰는 프린터를 자녀들 방에서도 써야 되잖아요. 그럼 공유를 걸어야 돼요. 그래 공유를 걸어놔야 자녀들의 방에서 프린터를 설치해 놓고 인쇄 명령을 걸면 아빠 컴퓨터 통해서 프린터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도 그 공유라고 하죠. 공유. 잘생긴 배우 공유 말고 공유. 예. 그 다음에 폴더 아이콘도 바꿔요. 여기 가서 뭐 폴더 아이콘을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바꿀 일이 없으면 여기 얘를 만약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 안 바뀐다니? 바뀌어라 얘. 바뀌었죠. 그렇죠. 그걸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속성에 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면 아이콘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뭐로 바꿀까? 뭐 폭탄 그림 같은 거 있으면 폭탄 그림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뭐. 이걸 쓰면 뭐가 될까? 열어보지 마시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지. 이건 뭐 정보라는 아이콘인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X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뭐 나비 그림으로 할 수도 있고. 재미난 아이콘들이 많아요. 이런 거. 동글뱅이 이런 아이콘. 그럼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 아, 그러면 또 특이해서 남들이 더 보겠다. 특이해서 더 볼 것 같아. 예. 이걸 원래 거를 써야 되겠죠? 원래 거. 기본값 복원.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뭐. 이렇게 써야 안 보겠지. 볼 것도 없지만. 문제를 한번 볼까요? 템프라는 폴더가 있나봐요. 템포러리의 줄임말이죠. 임시. 템포 폴더에 있는 속성에 가면 뭐가 있다? 그 폴더 안에 몇 개의 폴더가 있는지 파일이 있는지 뭐 이거 할 수가 있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할 수가 있냐고. 삭제는 대화 상자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 보세요. C 드라이브에 가시면 템포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삭제하면 되잖아. 그냥 삭제하면 되지 뭐를 여기 속성 대화 상자에 가서 여기서 삭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등록 정보 속성 창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의 폴더의 개수가 몇 개고 뭐 언제 만들어졌고 얘를 공유할 건지 뭐 폴더 아이콘을 바꿀 건지 라는 거를 하는 거지. 얘를 삭제할 거면 딜리트 키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폴더 아래에 있는 특정 하위 폴더를 삭제하려면 그냥 삭제하시면 된다 이거지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이 템포러리 폴더 안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도 삭제해도 돼요. 여러분 혹시 한컴 업데이트라는 창 뜬 적 있나요? 여러분 댁에서 아래양을 업데이트하라고 창이 떠요.
그러면 업데이트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새로운 아래 한글 버전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업데이트 명령을 걸면 걔가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가 됩니다. 근데 간혹 여기 엉켜버려요. 엉켜가지고 업데이트 걸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컴 업데이트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템프 폴더에 있는 거 삭제하세요. 거기에 뭐 HNC 업데이트 하는 폴더가 있을 테니까 삭제하시고 다시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되더라고. 그 템프 폴더는 의미가 없는 폴더예요. 템퍼러리, 임시 폴더라는 뜻으로 쓰는 거니까는 언제든지 거기에 있는 거 지우셔도 돼요. 어느 날 가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다 쓸데없는 공간이니까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오늘 배우시는 내용 중에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하는 겁니다. 파일과 폴더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는 거 클릭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창에서 어느 폴더가 있는데 클릭 그러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죠. 드래그. 연속적인 건 어떻게 해라? 연속적인 거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래그가 어려운 항목도 있어요. 드래그가 어려운 항목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드래그가 어려워요. 잘못하면. 그럼 클릭하시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하면 돼요. 처음 거를 클릭하고 나중 거를 쉬프트 클릭. 첫 항목을 클릭한 후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릭하면 연속적이 돼요. 이거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기사거리를 좀 발췌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하시면 어떤 기사거리가 보이는데 이런 거죠. 클릭. 보통 우리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드래그 해도 되는데 양이 많을 때 있잖아요. 양이 많을 때는 그냥 클릭하세요. 화공에 클릭하듯이 클릭하세요. 그리고 드르륵 내려가서 쉬프트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블럭이 잡혀요. 양이 적은 거야 드래그 하면 되죠. 당연히 드래그 하면 되는데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하면 블럭이 잡히거든요. 엑셀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고. 아래 한글 페이지가 많아. 한 50페이지 분량을 블럭 잡아야 돼. 그럼 클릭하시고 50페이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가는 명령이 또 있거든요. 쉽게 내려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쉬프트하고 클릭해주면 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한참 내려가다 보면 막 창 넘어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힘들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연속적인 항목은 처음에 클릭해요. 처음에 클릭했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선택하고 싶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그러니까 이만큼 블록 잡았는데 요 세 번째 거 빼고 싶어. 그럼 컨트롤하고 클릭. 그럼 빠지는 거야. 예, 선택되어 있는 항목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걔는 누락이 돼요. 근데 다시 컨트롤하고 클릭하면 오케이 재선택. 그러니까 처음에 클릭, 처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그러면 여기저기.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글 단위로 글을 쓰다 보니까 컨트롤하고 비연속적 블록은 안 되고요. 파워포인트는 돼요. 파워포인트 위쪽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 블록 잡으면 위쪽 아래쪽 따로따로 블록이 잡혀요. 파워포인트는 특이하게. 그런데 아래 한글은 안 돼요. 엑셀이나 표처럼 되어 있으면 클릭 여기저기 클릭은 돼요. 비연속적 클릭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그러면 전체 선택되겠죠.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놓고 나서 요거 빼고 요 두 가지 빼고 선택하고 싶대. 그러면
Alt키 누르면 메뉴가 뜨거든요. 아까 우리 메뉴를 항상 열어놓을 거냐 말 거냐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메뉴를 안 열어놓고 Alternate 키, Alt키 눌렀다 뜨면 메뉴가 뜨거든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창을 실행하면 인터넷 창이 열렸는데 여기에는 메뉴가 없지 않습니까? Alt 눌렀다 뜨면 왜 안 뜨지? 이 컴퓨터 좀 이상하게 움직인다. 예. Alt키 눌렀다 뜨면 메뉴가 열리거든요. 여기는 지금 뭐가 어색하게 작동되고 있어. 조금 전에 실행하니까 또 꺼졌다가 또 꺼지지도 않고. 에이. 원래 아쭈 잠깐만, 얘를 기본 화면으로 좀 바꿔 놓을게요. 안된다. 여러분 안됩니까? 인터넷 실행하고 나서 Alt키 눌렀다 뜨면 메뉴 안 열립니까? 이 메뉴 모음을 이렇게 어쭈구리,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는 되는데 이 메뉴 모음이 왜 안 열리지? 이 컴퓨터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바꿔놓고, 이 컴퓨터 이상이 있으니까 다시 좀 제가 브라우저를 초기화 시킬게요. 크롬 브라우저는 여기서 눌러요. 점점점. 크롬 브라우저는 이 점점점 누르면 메뉴판이 열려요. 이게 메뉴거든요. 예. 크롬은 제가 알겠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지금 소골색이네요. 제 컴퓨터에서. 그래서 그 메뉴판에 가서 선택 영역 반전이라는 명령을 걸면 아까 실행했던 폴더에서 자 요렇게 선택해 놓고 Alt키 눌렀다 띄면 메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편집에 가서 선택 영역 반전 그러면 반대 거로 선택이 되는 거죠. 아까 2, 4번이 선택되는데 지금 1, 3번이 되고, 다시 반전 그러면 반대로 2, 4번이 선택되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해요. 문서 작성할 때 사용을 하고, 뭐 인터넷상에 사용하고, 대신에 인터넷상에서는 연속적 블럭은 잡히지만 비연속적 블럭은 안 잡히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모드 선택, 컨트롤 A 하든지, 메뉴에서 모드 선택한다든지. 문제지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오른쪽.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첫째, Alt A를 누른다. 아니죠? 컨트롤 A였죠? 첫 번째 보기가 틀렸네요. 옳은 걸 고르니까 1번도 틀렸고, 2번.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걔는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얘가 답인가? 연속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다? 아니죠?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는 거잖아요. 답은 두 번째 같은데, 연속되는 여러 개 파일이나 폴더 그룹을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을 클릭한다. 컨트롤이 아니죠. 1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클립보드. 클립보드라고 말하는 거는 클립이 달려있는 판때기, 집게가 달려있는 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습장 같은 거 집어넣고 쓰는 거, 그걸 클립보드라 그래요.
집게 달려 있는 거. 여기 이거 우리 많이 썼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얘를 집게판이라고 불러요. 문방구에 가면 집게판, 집게가 달려있는 판때기다. 요런 집게도 있고 약간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이렇게 클립보드가 있는데, 클립보드는 일시적으로 뭘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립보드라는 말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복사 그러지 않습니까? 복사. 그럼 이 복사된 내용이 클립보드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를 다시 복사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가 복사된 건 사라지고 지금 것만 기억이 돼요. 클립보드는 하나만 기억해요. 잘라내기, 그럼 잘라낸 내용이 어디로 간다? 클립보드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거를 다른 곳에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 하면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 도장 찍히듯이 꽝꽝꽝 찍혀 나온다. 클립보드는 여러 번 사용해도 되지만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거, 마지막에 저장된 거 하나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보조기억 장치가 아니라 주기억 장치예요.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여러 개든 하나든 간에 뭐 글자든 파일이든 간에 복사를 누르게 되면 이 뭐뭐를 선택했는지 정보죠, 정보. 이 정보를 클립보드라는 곳에 기억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껐다 켜게 되면 주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지워져요. 보조기억 장치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 클립보드는 주기억 장치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주기억 장치에 사용하느냐? 주기억 장치가 빠르잖아요, 보조기억 장치보다. 그러니까 빠른 곳에다 써야 돼요. 그리고 많은 양을 저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보세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한 500페이지 분량을 복사 해가지고 저쪽에서 붙여넣기 그러면 오래 걸리죠. 주기억 장치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빠른 건 있는데 공간이 작아서 많은 양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 뭐랄까 꼼뻑꼼뻑 더딜 수는 있어요. 많은 양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스크린 키는 우리 설명한 것 같은데, 현재 활성창만 복사하는 거는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고 그냥 전체를 하는 건 프린트 스크린 키고,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붙여넣기 하면 캡처한 내용, 이걸 캡처한다 그러죠. 이 내용이 저장이 된다 하는 거죠. 클립보드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클립보드는 윈도우뿐만 아니라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이용한다. 맞아요. 내가 엑셀에서 셀을 선택하고 복사, 그리고 아래 한글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엑셀에 있는 내용이 붙어요. 아래 한글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선택을 해놓고 복사해놓고 파워포인트에다 붙여넣기 하면 파워포인트에 그 그림이 붙어 들어가요. 다 사용을 해요. 화면 전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는 프린트 스크린이고, 활성창을 복사하는 거는 Alt하고 프린트 스크린이고, 컨트롤이 아니라. 그리고 리부팅 되면 클립보드 내용은 사라지고 하는 거. 주기억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기억 장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휴지통. 우리 휴지통을 많이 사용해 보셨죠? 불필요하면 휴지통에다 버리고 여차하면 휴지통에서 보관하면 되죠. 휴지통에 관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보세요. 많이 나왔어요. 휴지통은 내를 뭘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하면 거기 필요한 임시 보관되는 공간이에요. 필요하면 찾아가서 꺼내오면 돼요. 그리고 휴지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5 내지 10% 범위 내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휴지통의 크기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따로따로 휴지통을 만들 수도 있고 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방이 3개가 있는데
안방에 따로, 건너방에 따로, 거실에 따로 다 휴지통을 따로따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냥 통합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휴지통의 아이콘은 비어있는 경우와 뭐가 들어있는 경우와 아이콘이 좀 다르죠. 그렇죠? 휴지통에는 삭제된 내용뿐만 아니라 언제 삭제가 됐는지, 어디에서 삭제가 됐는지 원래 위치도 기억이 돼요. 그래서 복원 그러면 원래 위치로 따라가죠. 따라가요. 휴지통은 용량이 있어요. 아까 한 5 내지 10% 휴지통을 쓴다 그랬는데 그 휴지통이 꽉 차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까지 사라져요. 내가 지금 휴지통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이 100이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데 현재 90이 찼어요. 그래서 뭐를 삭제하다 보면 제일 먼저 삭제돼서 보관이 됐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밀려나가요. 그런데 휴지통의 크기가 10인데 100인데 내가 삭제를 딱 했더니 105짜리야. 휴지통 전체보다 커. 그럼 어떻게 된다? 휴지통이 못 가죠. 휴지통이 100인데 현재 90을 삭제하고 싶어. 그럼 기존 거를 삭제해버리고 90이 들어가면 되는데 휴지통이 100인데 삭제하려는 파일이 105야. 그럼 휴지통에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크기보다. 그러면 휴지통에 가지 않고 곧바로 삭제가 돼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돼. 한번 삭제되면 어떻게 된다? 복구를 못해요. 물론 전문적인 업체 가면 다 해주지만 윈도우상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휴지통에 들어간 거는 실행을 못해요. 복원하면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휴지통 안에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돼요. 잘라내기 이쪽에 붙여넣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얘를 삭제할 거예요. 그럼 휴지통에 갔겠죠. 당연히 여기 휴지통에 갔겠죠. 그렇죠. 이렇게 4개 갔잖아요. 그러면 얘 복원. 그럼 아까 이 공간에 있던 거니까 일로 왔죠. 근데 얘를 복사. 여기도 하나 복사 안 하고 다른 데도 붙여넣기 안 돼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된다? 바탕화면에 복원이 되는 거예요. 복원하는 위치는 내가 정해도 돼요. 내가 정해도 돼요. 얘를 다운로드 폴더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 뭐야? 지금 얘죠. 얘를 내 문서에다 갖다 놓겠다. 그럼 내 문서로 이동하면서 가는 거고, 아니면 얘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붙는 거고. 얘 때문에 속색이네. 얘가 자꾸만 속을 새기네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거 봐. 인터넷 실행은 멈춰요. 그리고 다시 떠. 속을 새기네. 안 돼. 뭐가 문제가 있나 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 휴지통을 만약에 복원, 그럼 어떻게 된다? 알아서 이 위치로 착 오겠죠. 그렇죠? 이 휴지통은 그래요. 편해요. 자, 중요한 거는 시험에 이게 나와요.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라는 거. 플로피 디스크에서 삭제했어요. 플로피 디스크는 휴지통에 안 가요. 바로 삭제돼요. USB 메모리에 있는 걸 삭제해도 바로 삭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USB로 연결한 외장하드 있죠? 외장하드 USB로 연결하잖아요. 그 외장하드에 삭제한 거는 휴지통에 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이동식 미디어 장치인데 여기 있는 걸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떠요. 휴지통에 안 가요. 그런데 저희 집에 제가 쓰는 USB 메모리 중에는 USB 메모리인데 하드디스크로 인식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그렇게 생산됐나 봐요. 그냥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이동식 미디어 장치로 지정이 된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지정되는 USB 메모리도 있어요. 걔는 삭제하면 휴통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나왔었어요. 보시오, 출제위원 양반, 내가 사용하는 USB 메모리는 삭제해도 휴통이 가는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가장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경우, 이렇게 문제를 돌려서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USB 메모리는 휴지통에 삭제되지 않는데, 휴지통에 가지 않는 게 원칙이었는데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도스 모드라 그래서 여기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면 어디 있더라,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 도스 창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del 명령을 써요. 딜리트. 여기서 딜리트 명령을 걸어가지고 삭제를 하면 휴통이 안 가요. 여기서 삭제 명령을 걸면 안 가. 즉 윈도우 창에서 삭제를 걸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 삭제한 경우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뭐냐면 남의 컴퓨터에 있는 폴더를 나의 드라이브처럼 인식해서 쓰는 거예요. 남의 컴퓨터의 네트워크상에 공유되어 있는 폴더를 나의 K 드라이브로 쓰겠다, 이렇게. 그러면 나한테는 K 드라이브지만 원래 주인은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그럼 삭제하면 어디로 될까요? 주인 컴퓨터에서 휴지통에 가든지 말든지 하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남의 거를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휴지통에 안 와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가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있는 폴더를 그냥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에 갑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 명령을 걸면 영구 삭제라고 떠요. 쉬프트 키 눌러서 하면. 그러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휴지통으로 보낸다든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삭제 명령을 건다든지, 하여튼 쉬프트하고 삭제 명령을 걸면 휴지통에 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만들면 휴지통. 그러니까 휴지통에 가서 속성창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거. 그럼 휴지통의 크기가 0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내가 뭐를 삭제하려고 가면, 잠깐만, 이게 봐라. 조금 전에 제가 휴지통의 속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면 왜 컴퓨터가 이상하지? 휴지통으로 가면 안 되지? 잠깐만요. 영구 삭제라고 뜨잖아요. 처음에는 휴지통 이동이라고 돼 있죠? 근데 가보면 영구 삭제라고 돼요. 그럼 클릭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휴지통의 속성을 지정을 해줘야지. 따로 지정을 해줘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휙 갔는데, 얘 또 속색인다. 이렇게 해놨는데도 속색이네. 다시 F5번 다시. 이름이 길어서 휴지통에 넣을 수 없다고? 속색이네. 얘는 휴지통이 같네요. 그렇죠? 뭐 따지는 게 많아, 이 컴퓨터가. 뭐가 좀 불안스러운데? 예, 컴퓨터가 좀 불안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했어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비자금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저장해 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근데 다시 저장을 할 때, 다른 파일을 만들어 저장할 때
그 비자금 관련 문서랑 이름이 똑같은 거로 덮어 써버려요. 그럼 기존에 있던 파일은 어디로 간다? 사라져요. 못 꺼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이 비자금 관련된 자료인데 이거를 여기다 출처통에 버리고 얘를 비우니까 컴퓨터이 찾아내지. 어떻게 하면 좋다? 덮어쓰기 하는 거예요. 덮어쓰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엑셀로 하나 저장해 볼게요. 제가 엑셀로 비자금 관련 1000억 이렇게 저장을 해요. 좋은 거 가리킨다. 자, 여기다가 저장을 해요. 비자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걸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삭제하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1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저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요거로 똑같이 저장해요. 그럼 덮어쓰겠다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비자금 관련 문서를 열어보면 100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1000억 들어있던 비자금 관련 자료는 어떻게 한다? 못 꺼내요. 못 찾아요. 이렇게 비자금 관리하시면 안 돼요. 그럼 검찰이 그걸 못 찾을까? 나쁜 일 한 사람 같으면 찾아야 되겠고 좋은 일 한 사람 같으면 못 찾은 게 원칙이고, 예, 그런 거죠. 덮었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를 촬영했는데 모르고 삭제했어요. 사진을 USB 메모리에 저장해 놨는데 모르고 삭제했어요. 그럼 휴통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복원하는 회사에다 맡기면 100% 복원이 돼요. 근데 모르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삭제됐던 자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덮었으면 그때는 못 꺼내요. 덮었으면 못 꺼낸다고. 근데 삭제된 걸 확인하자마자 아차 모르고 삭제했네. 그리고 복구 작업을 해서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업체에다 맡겨서 복구를 하게 되면 100% 다 복원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컴퓨터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복원 명령을 거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5년 전에 삭제한 것도 다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전에 한번 그 S사 유명한 삼성 회사가 비자금 관련 회사로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검찰이 다 수거해 갔어요. 그 삼성 회장실에 있는 거 뭐 다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내부자가 고발을 했어요. 원래 거는요 저기 에버랜드 박물관에 있어요 하고 얘기를 했나봐. 검찰이 가서 찾아왔어요. 웬걸 새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야. 압수수색 당할 걸 알고 새 컴퓨터를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에버랜드 미술관에 창고에다 처방을 한다고. 거기 다 들어있잖아. 삭제도 안 한 거. 그래갖고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유명한 사건. 지금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사건으로 쓰러진 거예요. 검찰이 다 찾아내요. 자, 그러면 휴지통에 보관된 거 불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불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지워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워내는 거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놓고 나서 휴지통 비우기 한다거나 아니면 가서 얘를 삭제한다거나 여기서 삭제해버리면 이제 이건 못 찾는 거예요. 휴지통에서 삭제해버리면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 방법은 아까 그랬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도 되고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해도 되고 복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복사는 안 된다 그랬고. 우리 문제 한번 볼까요? 파일을 삭제한 후 보관할 수 없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는 보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문제 이렇게 썼어요. 이 문제, 이게 2014년도 3회 시험 때 이게 나왔다가
요걸 먹은 거예요. 이 민원이 발생한 거야. USB 메모리도 복원할 수가 있다. 근거를 댄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복원할 수 없는 경우로 가장 올바른 것은 뭐 이렇게. 탐색기 창에서 삭제 명령을 걸면 휴통에 가고, 휴통으로 드래그해도 휴통에 가는데 USB 메모리라든지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한 거는 휴통에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스 모드에서 한 것라든지 이런 거. 휴통에 관한 설명이다. 작업 도중 삭제한 파일들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다. 필요한 경우 복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드라이브마다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 원하는 경우 휴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휴통에 있는 거는 절대로 실행을 못해요. 복구를 해야만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열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량을 초과되면 어떻게 된다? 오래전에 삭제된 것들이 삭제된다. 밀어내기다 하는 거죠. 오늘은 많은 내용을 좀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관한 거를 공부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메모장은 많이 써요. 메모장. 계산기 메모장 이걸 쓰는데, 여기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그룹에 가시면 계산기, 탐색기는 우리 많이 쓰죠. 그림판도 잘 안 쓰죠. 뭐 녹음기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장 기능, 뭐 수학식 입력판, 스티커 메모, 워드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 프로그램이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시험은 이걸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메모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림판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캡처 도구 같은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